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계좌에서 넣을 수 있는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ETF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국채와 우량 회사채 지수를 벤치마크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하고요. 국채 ETF와 회사채 ETF로 나눌 수 있고 국내 채권 ETF와 해외 채권 ETF로 나눌 수 있습니다. IRP 계좌처럼 채권을 일정량 넣어야만 하는 계좌에서 편입할 때 넣기도 하고 자산 배분 투자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서 주식형 ETF를 보완하는 역할로 채권형 ETF를 편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채권 ETF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게 주식은 불안하고 채권은 안정적이라서 왠지 주식형으로 다 넣으면 손해가 날 것 같고 채권형으로 넣으면 조금 더 손해가 덜 나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주식이 불안하고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채권도 충분히 변동성이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채권도 원금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현금이나 MMF, RP 정도가 있고 채권 역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채권 ETF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채권 ETF를 하는 큰 이유는 자산 배분을 위해 포트폴리오 내의 주식과 채권을 분배하는 거고요. 장기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채권 ETF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주식과 채권이 섞여있는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높고요. 주식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수익은 높아요. 30년, 40년, 50년 아주 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주식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보통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보통 얘기할 때 주식을 거의 위주로 하고 채권은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채권이 소수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주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기 수익률만 봤을 때는 채권 ETF를 할 이유가 없어요. 피터 린치도 채권 ETF 비중을 넣는 순간 그 비중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채권이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고요. 채권을 포트폴리오 내에 넣게 되면 변동성을 낮춰주고 MDD를 낮춰주어서 장기 투자 시 유리하게 되는데요. MDD라는 거는 최대 손실폭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MDD가 50이다 하면은 50%까지 내 포트폴리오가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면 MDD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마이너스 50%까지도 내 자산이 떨어질 수 있는데 채권을 섞게 되면 그 변동폭이 굉장히 낮아져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정도로 훨씬 더 손해가 난 크기를 줄여줄 수 있죠. 장기 투자 시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산술 평균이 아니고 기하 평균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손해 날 때 가장 적게 손해 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나면 다시 본전이 오려면 플러스 100%의 수익률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냥 플러스 50%만 하면 본전이 되지 않고 75%밖에 복구가 되지 않죠. 그래서 MDD가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해날 때 적게 손해나는 게 중요한데 채권을 섞음으로써 손해날 때의 폭을 줄여줘서 장기 투자 시의 수익률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장기 수익률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손해를 나도 물타기를 무한대로 할 수 있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식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거나 반에 반토막이 났을 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물타기 할 돈이 없거나 그때쯤 마침 내가 은퇴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엔 투자를 중단하거나 큰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과 채권을 섞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률 자체는 주식보다 약간 낮을 수는 있지만 구성을 잘해서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거두면서도 아니면은 일부 주식 포트폴리오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으면서도 안정성 자체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산 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는 채권 ETF를 넣어서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채권형 ETF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과 가격 움직임이 반대일수록 좋아요. 주식이 올랐을 때 채권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는 관계일수록 좋은 거고요. 대표적인 음의 상관관계는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이 있어요.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은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을 섞은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이 떨어졌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국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어느 시점에서 리밸런싱을 하면 국내 주식에 물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추가 매수,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해외 채권은 국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올라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해외 채권을 매도하고 가격이 떨어진 국내 주식을 사면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되고 국채가 회사채보다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과 반대에 있는 자산으로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국채는 거기에 좀 더 적합하고 회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의 절반 정도를 따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을수록 당연히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회사채는 국채와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회사채는 아무래도 국채보다 음의 상관관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국채가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할 때는 국내 주식이 포함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높으려면 국채는 해외 채권을 하실수록 좋고 미국 채권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환노출, 환율의 변동을 그대로 포함하게 되는 국채가 더 유리하고요. 장기채가 더 유리한데 장기채가 유리한 이유는 장기채일수록 더 변동성이 커요. 단기채가 변동성이 작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음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주식이 움직일 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거나 올라야 되잖아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그런 경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채권, 환노출, 장기채가 유리하고요. 음의 상관관계가 클수록 유리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검색을 통해서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증권에 들어가서 미국채를 쳐볼게요. 아까 해외 채권 미국채가 더 유리하다고 그랬죠. 미국채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채권 ETF의 역사가 짧아서 몇 개 없습니다. 미국채 혼합은 코덱스랑 섞인 거라 이건 빼고 기본적으로 미국채는 10년 선물이 있고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H라고 써있죠. H는 환해지가 됐다는 거고요. 환율의 변동성은 줄여준 ETF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해외 투자에 대해서 익숙치 않을 때는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되게 크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해외 투자하면은 좀 뭔가 무섭잖아요. 손해날 것 같고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아서 환해지 상품이 많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게 더 뭐라 그럴까 잘 팔린다고 할까요? 고객들이 더 선호하고 찾으니까 환해지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초반 ETF들은 환해지가 많은데 지금은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환 노출형 ETF를 찾습니다. 오히려 원화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찾는 건데 환해지를 해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자산 그대로 나는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오르면 가치가 오르는 ETF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수요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환 노출형 ETF들이 생겨요. 그래서 H가 없는 거를 해야 되고요. H가 없는 건 결국엔 미국채 10년 선물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장기채가 좋으니까 그냥 채권 자체로만 보면 30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30년인데 H이기 때문에 30년 H가 아닌 게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미국채 10년 선물밖에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ETF가 있는데 아리랑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량이라고 치면 여기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아까 제가 국채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회사채는 위험자산의 음의 상관관계가 국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좀 특징이 있는데 아까는 미국채 10년 선물이었잖아요. 현물을 추정하는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선물이 아니고 현물. 아리랑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관심을 끌었는데 버크셔도 있고 미국의 우량주 회사들의 회사 채권을 갖다가 구성 자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특징이긴 하지만 국채가 아니니까 배제돼 있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에 상장했는데요. 조금 더 음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미국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덱스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다른 회사 채권이 중복되는 게 많고 코덱스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코덱스로만 살펴볼게요.
전체 상품 누르고 채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가 좋은데 미국채 선물 H 이건 배제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종합채권 이런 건 다 국내 회사채에 섞인 것들인데 다 배제하시면 돼요. 그냥 국채 선물 이러면 한국 국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종목들은 몇 개 없어요. 울트라 30년 선물과 미국채 10년 선물, 그 다음에 국채 선물 10년과 국채 3년 이 네 가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에는 미국채, 아래 두 개는 한국채가 되겠죠. 아까 제가 장기 채권이 더 변동성이 크다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도 장기 채권이 좀 높죠. 이거는 환해지를 한 상품이기 때문에 배제할게요. 그럼 미국채 선물과 국채 선물, 국고채 3년이 있는데 쿠폰 금리를 받고 싶으면 현물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현물 대상의 국고채였는데 금리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덱스를 할 거면은 국채 선물 10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타이거 국고채 3년은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분배금을 원하실 때는 타이거 국고채 3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1년 수익률 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채권 시장은 다 수익이 났죠. 근데 미국채일수록 더 수익이 났죠. 지금은 환율이 오르고 있고 한국의 경제가 안 좋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의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국채를 할 때는 국고채 3년 아니면 국채 선물 10년 그리고 미국채를 할 때는 미국채 10년 선물을 해야겠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다시 개인연금 계좌 채권 ETF의 결론을 내볼게요. 변동성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국고채를 하시면 됩니다. 타이거와 코덱스 국고채 3년 ETF를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장기 국채가 될수록 조금 더 음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배금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선물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는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미국채를 해야 되고 환해지가 되지 않은 환율에 그대로 노출된 미국채 10년 선물을 하시면 되고요. 타이거와 코덱스 10년 선물이 있어요. 타이거가 먼저 나왔고 코덱스가 나중에 나왔는데요. 둘 다 비슷하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 기타 채권 아까 채권은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 나온 여러가지 채권들 있잖아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RP를 사거나 MMF를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현금이나 RP나 MMF는 원금이 보장되죠. 아까 보신 채권들은 수익률도 낮고 위험자산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금 보장도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는 채권들이에요. 설명 보고서 좋아 보여서 할 수 있는데 전혀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RP로 가지고 계세요. RP나 MMF로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국고채 3년 ETF나 국고채 10년 선물 ETF나 아니면은 미국채 10년 선물 ETF만 하시면 돼요. 물론 미국채 10년 ETF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신 거는 개인연금 계좌라는 비과세 계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비과세 계좌에서는 이런 채권형 ETF, 해외 ETF, 선물 ETF 이런 것들이 다 과세 이혼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일반 계좌에서는 이런 걸 하시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국내 상장 ETF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보셨죠? 딱 두 개밖에 할 게 없어요. 두 개밖에 할 게 없는데 미국 상장 ETF 채권을 가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역사도 깊고 잘 운영되고 있고 수수료도 짜고 분배금도 잘 줘요. 그러니까 국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계좌에서는. 그때는 해외 상장 ETF를 하시면 되고 해외 상장 ETF 채권에는 대표적으로 TLT가 있잖아요. 20년 만기 미국채 있는데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금 계좌에서만 국고채 3년이나 미국채 10년 ETF를 하고요. 일반 계좌에서는 다 그냥 TLT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계좌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 할 수 있는 채권형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채권 ETF에 대해서 아니면 채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